사장님, 따님은 살아있습니다. 제 개가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따님 물건을 좀 주십시오. 김준호 하비엘 알레한드로 멘도자는 차가운 묘비의 이마를 기댄 채 회색 대리석 위로 눈물을 흘렸다. 삶이 뒤바뀐 지 2년이 흘렀지만 고통은 처음처럼 강렬했다. 바로 그때 어깨에 작은 손길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낡은 모자를 쓰고 단출한 옷을 입은 12살 정도의 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 옆에는 중형 크기의 하얀 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똑똑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김지은, 히메나 씨, 아버님 맞으시죠? 아이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김준호는 깜짝 놀랐다. 저 아이가 어떻게 딸의 이름을 알까? 사장님, 따님은 살아있습니다. 제 개가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따님 물건을 좀 주십시오. 아이는 개를 가리키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미쳤구나, 꼬마야. 김준호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벌떡 일어섰다. 내 딸은 여기 2년 전에 묻혔어. 감히 여기까지 와서 그런 말을 해? 그리고 지은이는 나비 그리는 걸 좋아했죠. 안 그랬어요? 아이가 말을 끊었다. 그리고 봉봉이라는 인형을 어디든 가지고 다녔고요. 김준호는 얼어붙었다. 그런 세부 사항은 사건을 다룬 신문에도 공식 문서에도 나와 있지 않았다. 너는 누구니? 그는 속삭였다. 저는 이지훈 루이상겔입니다만 그냥 지훈이라고 불러주세요. 이 아이는 루나예요. 아이는 개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저희는 사람을 찾아요. 사람요. 김준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실종된 사람들을요. 루나는 후각이 아주 뛰어나요. 예전에 경찰에서 일하셨던 최봉식, 돈 리카르도 아저씨가 훈련시켰어요. 그분은 제가 사는 동네에 사세요. 김준호는 불신감과 함께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 즉 희망을 품고 아이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는 이내 그 감정을 떨쳐버렸다. 다시 믿을 수는 없었다. 내 딸은 실종된 게 아니야. 아이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내가 직접 병원에서 딸의 시신을 데려오는 걸 봤어. 확실하세요? 지훈, 엘아이가 팔짱을 꼈다. 따님 얼굴을 보셨어요? 김준호는 망설였다. 사실 그는 볼 수 없었다. 관은 닫혀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아이의 마지막 좋은 기억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세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루나가 어제 이 주변을 맴돌다가 이 묘지 근처에서 아주 불안해했어요. 루나는 아직 숨을 쉬는 사람의 냄새를 맡을 때만 그렇게 행동해요.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무엇보다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제 막 시작하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김준호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사실일 리 없었다. 2년 동안의 슬픔, 죄책감, 그리고 공허한 날들의 연속이었던 삶. 지은이에 대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니? 그는 목소리를 굳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제가 지은이를 봤으니까요, 사장님. 아니, 제가 봤다고 생각해요. 약 3개월 전 루나와 함께 박지영 더냐 말타 아주머니의 도망간 고양이를 찾고 있었는데 연화동 엘 레크리오이라는 동네의 한 집 앞을 지나게 됐어요. 루나가 대문 앞에 멈춰서서 낑낑거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마당에서 금발머리 여자아이가 놀고 있었어요. 금발머리 여자아이요? 김준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혼자 막대기로 땅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어줬어요. 저도 인사를 받아줬는데 그때 어떤 여자가 집에서 나와서 아이를 아주 빨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 여자는 저를 무서운 얼굴로 쳐다봤어요. 정말 그 아이였어? 그래서 사장님, 물건이 필요해요. 루나는 아무리 오래돼도 사람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어요. 정말 그 아이라면 루나가 알 거예요. 김준호는 희끗희끗한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다. 42세의 그는 지은이를 잃었다고 생각한 이후로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설령 사실이라 해도 무엇을 원하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장님. 지훈이가 시선을 내렸다. 저도 가족을 잃었어요. 제 친누나 이현지, 페르난다가 4년 전에 15살 때 사라졌어요. 다시는 찾지 못했어요. 저는 다른 가족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어요. 아이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은 김준호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그는 다시 묘비, 6살 때의 지은이가 웃고 있는 사진을 바라봤다. 네가 내가 여기 오는 걸 어떻게 알았어? 저는 가끔 박씨 아저씨, 돈 추초, 일을 돕고 묘지 관리 일을 해요. 사장님은 제가 여기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 매주 일요일마다 오셨어요. 말을 걸 용기를 내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김준호는 아이를 더 자세히 관찰했다. 말랐고
힘든 삶을 겪었음을 보여주는 특징들이 있었지만 그의 눈은 김준호 자신이 젊었을 때 사업을 맨바닥에서부터 시작할 때 가졌던 바로 그 투지로 빛나고 있었다. 내 딸 옷을 내 강아지에게 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니? 루나가 따님 냄새가 맞다고 확인하면 저희는 그 흔적을 따라갈 거예요. 루나는 오래된 냄새도 추적할 수 있지만 신선할수록 더 좋아요. 그리고 만약 그 아이가 아니라면 거짓 희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과드리고 떠나겠습니다. 김준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다. 2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면서 결코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던 사실을 받아들이며 살았다. 어쩌면 지금이 진실을 찾아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 비록 그것이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지라도. 어디 사니? 종산마을 콜로니아 델세로 델레이 감파나에 살아요, 사장님. 할머니 한지숙 돈냐, 구아달루프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그리고 그분은 제 경찰 친구 최봉식 아저씨예요. 최봉식 아저씨는 아랫거리에 사세요. 그분이 루나에게 추적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루나가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하셨어요. 김준호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좋아, 딸의 물건을 찾을게. 하지만 만약 이게 어떤 종류의 속임수라면 속임수 아니에요, 사장님. 저는 그저 돕고 싶을 뿐이에요. 40분 후 김준호는 검은색 고급 세단 임페리얼 네그로를 아내와 헤어진 후 혼자 살고 있는 집 앞에 주차했다. 그 집은 지은이의 추억을 위한 영묘가 되어 있었다. 딸의 방은 그 비극적인 일요일 아침에 남겨진 그대로였다. 흩어져 있는 장난감들, 벽에 붙어있는 그림들, 마치 딸이 언제든 돌아와 잠들 것처럼 아직 정돈되지 않은 침대. 김준호는 옷장을 열고 지은이가 가장 좋아했던 노란 꽃무늬가 있는 파란색 원피스를 꺼냈다. 그녀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입으려고 했다. 아직도 그녀가 사용하던 아동용 비누의 희미한 향기가 남아있었다. 묘지로 돌아왔을 때 지훈이와 루나는 나무 아래에서 참을성 있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는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마자 일어섰다. 가져왔어. 김준호는 원피스를 건네며 말했다. 지훈이는 옷을 조심스럽게 받아 루나에게 냄새를 맡게 했다. 걔는 강렬하게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들고 흥분하여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루나가 냄새를 알아봤어요. 지훈이가 미소 지었다. 루나는 찾고 있는 냄새를 발견할 때만 이렇게 행동해요. 그리고 이제 연화동 엘 리크리오로 가요. 루나 찾아. 걔는 즉시 코를 바닥에 대고 묘지 주변의 땅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몇 분 후 한 번 짖더니 묘지 출구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김준호는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2년 동안 영원히 떠났다고 믿었던 딸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니. 그들은 루나를 따라 도시의 거리를 걸었다. 걔는 결심한 듯 보였고 가끔 전봇대나 길모퉁이 냄새를 맡으려고 멈췄지만 항상 특정한 방향으로 다시 나아갔다. 어떻게 사람 추적하는 걸 배웠니? 김준호가 걷는 동안 물었다. 누나가 사라졌을 때 저는 누나를 찾느라 미쳐버렸어요. 최봉식 아저씨가 어느 날 제가 우는 것을 보시고는 몇 가지 가르쳐 주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루나 이전의 별이 에스트렐라라는 개를 키우셨는데 그 개는 그 분야의 전문가였어요. 그 개는 어떻게 됐니? 늙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루나를 훈련시켰는데 루나가 별이보다 더 재능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들은 거의 1시간을 걸어 연화동 엘 레크리오에 도착했다. 단순한 집들과 좁은 길들이 있는 중하층 주거지역이었다. 루나는 몇 블록을 더 걷게 하다가 노란색 집, 흰색 철창문이 있는 집 앞에 멈춰 섰다. 여기에요. 지훈이가 말했다. 이 집에서 그 아이를 봤어요. 김준호는 건물을 바라봤다. 평범한 집으로 앞에는 작은 정원이 있고 마당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다. 루나는 분명히 불안해하며 대문을 열심히 냄새 맡고 작게 짖고 있었다. 정말 확실하니? 루나는 틀리지 않아요. 루나가 이렇다면 따님 냄새가 여기서 강하게 나는 거예요. 김준호는 대문으로 다가가 철창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다. 마당은 비어 있었지만 장난감들, 인형 하나, 색연필 몇 자루, 스케치북 하나가 흩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뒷문을 통해 보이는 냉장고에 붙어있는 그림을 보고 그의 심장은 거의 따칠 뻔했다. 나비 그림이었다. 정확히 지은이가 그리곤 했던 나비 그림. 저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정하세요, 사장님. 그냥 침입할 수는 없어요. 문을 두드리고 안에 사는 사람과 이야기해봐요. 김준호는 불안감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며 깊게 숨을 쉬었다. 지훈이 말이 맞았다. 침착해야 했다. 그들은 현관문을 두드렸다. 몇 분 후 50대쯤 되는 여자가 나타났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쪽지고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자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둘을 바라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이 아이는 지훈이고요. 저희는 2년 전에 사라진 제 딸을 찾고 있습니다. 여자는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는 저와 제 남편만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개가 여기 냄새를 좀 맡아봐도 괜찮을까요? 지훈이가 여전히 불안해하는 루나를 보여주며 말했다. 사람을 찾는 훈련을 받은 개입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가셔야 해요. 여자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김준호가 막았다. 제발요. 1분만요. 아무것도 없다면 저희는 가고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있을 권리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집 안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 아주머니 티아 에스텔라, 저 마당에서 놀아도 돼요? 김준호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지은이의 목소리였다. 그는 그 목소리를 세상 어디서든 알아볼 수 있었다. 지은아, 그가 소리쳤다. 지은아, 아빠야. 여자는 문을 세게 닫으려 했지만 김준호는 문을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지은아, 지은아, 어디 있니? 그는 거실을 뛰어다니며 모든 방을 확인했다. 지훈이는 점점 더 크게 짖는 루나와 함께 그를 따랐다. 내 집에서 나가요. 경찰 부를 거예요. 여자가 소리쳤다. 김준호는 방문 하나를 열었고 그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다.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지은이, 그의 딸, 살아 있었다. 그녀는 그가 알지 못하는 인형과 함께 침대에 앉아 놀고 있었다. 그를 보자마자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내 딸! 김준호는 무릎을 꿇고 삶에서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는 것처럼 울면서 그녀를 강하게 안았다. 내 딸,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지은이도 그를 다시 안았지만 김준호는 그녀가 혼란스러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빠, 왜 이제야 저를 찾으러 왔어요? 민수 아주머니가 아빠가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김준호는 살인적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지은이를 위해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렇지 않아, 내 사랑. 아빠는 매일매일 너를 찾았어, 매일매일. 하지만 엄마는 뭐라고 했는데? 엄마는 아빠가 바쁘고 제가 한동안 민수 아주머니랑 여기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김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지훈이를 바라봤다. 그리고 벽에 기대어 분명히 겁에 질려 있는 여자를 바라봤다. 제 전처는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여기에 데려다 주고는 일시적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거의 2년 전 일입니다. 일시적? 김준호는 여전히 지은이를 품에 안은 채 일어섰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엄마가 딸을 2년 동안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정상이라고 믿었습니까? 그 여자가 돈을 잘 주었고 당신과 문제가 많아서 당신이 폭력적이라고 말했어요. 폭력적이라고요? 김준호는 거의 소리쳤다. 나는 내 딸이나 전처에게 손가락 하나 댄 적이 없습니다. 지은이가 큰 목소리에 놀라 울기 시작했다. 괜찮아, 내 사랑. 김준호가 그녀를 위로했다. 아빠는 너한테 화난 게 아니야. 아빠는 너를 찾아서 너무 행복해. 사장님, 지훈이가 다가왔다. 저는 저희가 여기를 떠나서 지은이를 집으로 데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나중에 해결하죠.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선순위는 딸을 그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었다. 지은아, 아빠랑 집에 갈래? 봉봉이도 데려가도 돼요? 그녀는 그가 기억하는 것과 다른 인형을 보여주며 물었다. 물론이지, 내 사랑.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가져갈 수 있어. 지은이가 짐을 챙기는 동안 김준호는 여자에게 몸을 돌렸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김민수. 에스텔라입니다. 김민수 씨, 제가 이 모든 일의 진실을 알아낼 겁니다. 아주머니는 아는 모든 것을 저에게 말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딸을 집으로 데려가고 싶을 뿐입니다. 제발 저를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저 돕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전처가 잠시 동안이라고 말했어요. 그녀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몇 달 전에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가끔 아이를 보러 여기에 나타났을 뿐입니다. 김준호는 다시 지은이를 품에 안고 문으로 향했다. 지훈이는 루나와 함께 그를 따라왔다. 고맙다. 김준호는 집 밖으로 나오면서 지훈이에게 말했다. 네가 아니었다면 내 딸을 찾지 못했을 거야.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장님. 어떻게 보답하면 될까? 아무것도 보답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잘 보살펴 주세요. 김준호는 12살짜리 아이를 바라봤다.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은 아이였다. 어린 나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시간을 바치는 아이. 지훈아,
너는 지낼 곳이 있니? 네, 사장님.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할머니는 건강하시긴 한데 거의 일을 못하세요. 김준호는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지훈아, 할머니랑 지은이랑 같이 우리 집으로 와서 사는 건 어때? 우리 집은 크고 공간도 충분해. 그리고 지은이는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친구가 필요할 거야. 지훈이는 활짝 웃었다. 정말이세요, 사장님? 정말이야. 이제 너희는 가족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이는 차 뒷좌석에서 잠들었다. 김준호는 침묵 속에 운전하며 일어난 모든 일을 여전히 처리하고 있었다. 그의 딸이 살아있었다. 2년 동안의 슬픔 끝에 그녀가 살아있고 안전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로 이해해야 했다. 왜 그의 전처 임수진, 파올라, 이런 짓을 했을까? 왜 지은이가 사망했다고 위장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기에 누가 더 연루되었을까? 집에 도착하자 김준호는 지은이를 그녀의 방 침대에 눕혀 재웠다. 그녀는 지쳐 있었고 혼란스러워했다. 모든 것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지훈아,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이사 소식 알려줄래? 내 전화 써도 돼. 김준호는 아이에게 전화를 건네고 부엌으로 가서 먹을 것을 준비했다. 그의 머리는 1000가지 생각으로 가득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첫째, 변호사를 찾을 것이다. 둘째, 모든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할 것이다. 셋째, 그의 전처를 찾아 설명을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지은이를 돌봐야 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을 겪은 후 심리치료가 필요할 것이다. 김준호 사장님, 지훈이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할머니가 사장님과 통화하고 싶어 하세요. 김준호는 전화를 받았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훈이 할머니 한지숙입니다. 이지훈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줬어요. 사장님 제 안에 정말 확신하시나요? 물론이죠, 한지숙 할머니. 이지훈이는 오늘 제 목숨을 구해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죠. 하지만 저희는 소박한 사람들입니다, 사장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전혀 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저를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제 딸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언제 이사하면 될까요? 원하는 때요. 내일이라도 가능하다면요. 전화를 끊은 후 김준호는 지훈이를 바라봤다. 내 할머니가 수락하셨어. 고맙습니다, 김준호 사장님. 사장님이 저희 삶을 바꿔주셨어요. 너희가 내 삶을 바꾼 거야. 그날 밤 김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지은이가 숨 쉬는 것을 지켜봤다. 그녀가 살아있고 안전하다는 것이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아침에 그녀는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놀라서 깨어났다. 아빠, 여기 있어. 내 사랑. 이제 영원히 아빠랑 같이 있을 수 있어. 내 딸.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엄마는? 김준호는 망설였다. 8살 아이에게 자신의 친엄마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엄마는 나쁜 짓을 좀 했어. 하지만 중요한 건 네가 지금 아빠랑 같이 있다는 거야. 엄마는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나요? 모르겠어. 내 사랑. 하지만 아빠는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항상 사랑할 거야.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의 팔에 안겼다. 김준호는 딸의 신뢰와 안정감을 재건하기 위해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느꼈다. 그날 아침 늦게 지훈이는 할머니 한지숙 할머니와 함께 도착했다. 70세의 작고 웃음기 있는 할머니였다. 반갑습니다, 김준호 사장님. 저희를 집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반갑습니다, 한지숙 할머니. 집이 딸을 잃었다고 생각한 후에 너무 텅 비어 있었어요. 지은이는 방문객들을 보자 아빠 뒤로 숨었다. 지은아, 이분들은 우리 새 친구들이야. 이분은 너를 찾는데 도움을 준 지훈이고 이분은 한지숙 할머니셔. 지훈이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몸을 굽혔다. 안녕, 지은아. 나 기억나니?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루나와 내가 너를 오랫동안 찾았어. 아빠가 너를 많이 그리워해서 많이 우셨어. 정말요? 그녀는 김준호를 바라봤다. 정말이야, 내 사랑. 아빠는 매일 울었어. 죄송해요, 아빠. 제가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김준호는 다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무것도 내 잘못이 아니야, 지은아. 이 모든 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한지숙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갔다. 어쩌면 이렇게 예쁜 아이가 이지훈이가 네가 나비 그리는 걸 좋아한다고 말해줬어. 지은이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랑 같이 그림 그릴래? 나도 나비 그릴 줄 알아. 김준호는 딸을 찾은 이후 처음으로 지은이가 미소 짓는 것을 봤다. 다음 며칠은 적응의 시간이었다.
지은이는 분명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지만 새로운 가족에게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지훈이는 그녀의 나이와 가까웠고 어른들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매우 중요했다. 김준호는 아동 심리 상담사와 약속을 잡았고 2년 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변호사가 추천한 전직 경찰 출신의 사설 탐정 최진우, 빅터 살다냐를 고용했다. 김준호 사장님, 따님이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날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이 필요합니다. 김준호는 기억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임수진 피오란, 지은이가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히스테리컬하게 전화했다.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중환자실에 있었다. 몇 시간 후 의사들이 나와서 그녀가 버티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신을 보셨습니까? 아니요. 임수진이 지은이의 마지막 좋은 기억을 간직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고 장례식은 닫힌 관으로 치러졌습니다. 임수진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충격 상태였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그녀에게 맡겼습니다. 관 안에 시신이 있었다고 확신하십니까? 김준호는 오싹함을 느꼈다. 아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어떻게 상황을 위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아낼 겁니다. 관련된 모든 의사와 간호사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김준호는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넘겨주었다. 최진우는 즉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틀 후 최진우는 첫 번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전화했다. 김준호 사장님,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님 사건 당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이재현 덕터, 서지오 나바로. 의사가 그 사건 발생 3개월 후 병원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왜요? 문서상의 불규칙성, 보고서 위조 의혹 때문입니다. 그와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 찾아냈습니다. 강남조나 서울의 개인 병원입니다. 간호사들은요. 그들 중 한 명인 최나영 로르드스, 발라데스, 이 같은 시기에 사직했습니다.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김준호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느꼈다. 언제 그들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원하시면 내일 바로요.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무엇보다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제 막 시작하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준호와 최진우는 최나영 간호사의 집으로 향했다. 외곽의 평범한 주택이었다. 40대쯤 되는 최나영은 오랫동안 잠을 잘 자지 못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최나영 씨 맞으시죠? 최진우가 물었다. 네, 무슨 일이죠? 저희는 조사관입니다. 2년 전 성심종합병원 호스피털 델 사그라도 코라존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불규칙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창백해졌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최나영 씨, 김준호가 다가섰다.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당신은 제 딸 김지은이가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날 그녀를 돌봤습니다.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발요. 김준호는 주머니에서 지은이 사진을 꺼냈다. 저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고 싶을 뿐입니다. 제 딸은 살아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찾았습니다. 최나영은 사진을 보고 떨기 시작했다. 살아 있다고요? 네, 제발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최나영은 아무도 자신들을 지켜보지 않는지 확인하려는 듯 주위를 둘러봤다. 빨리 들어오세요. 그들은 소박한 거실로 들어섰다. 최나영은 커피를 권하고 낡은 안락 의자에 앉았다. 이날이 올 줄 알았어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최나영 씨? 이재현 의사가 그날 아침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특별한 사건을 돕는다면 5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특별하다고요? 어떻게? 그가 말하기를 한 엄마가 폭력적인 전 남편으로부터 딸을 숨기기 위해 필사적이었고 유일한 방법은 아이가 죽은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말을 믿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는 다친 여자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전 남편이 계속해서 그녀와 딸을 때릴 것이고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어떤 사진이요? 임수진 씨의 얼굴과 팔에 멍이 든 사진이었어요. 김준호는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임수진은 그가 그녀나 지은이에게 결코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 그 사진들은 거짓이었다. 그리고 당신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재현 의사의 말을 확인해 주는 것이었어요. 아이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버티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아이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네. 임수진은 당신이 정문으로 들어오는 동안 지은이를 데리고 뒷문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이재현 의사는 모든 서류,
사망진단서, 진료 기록 등을 위조했어요. 장례식관은 비어 있었어요. 김준호는 구역질이 났다. 정교한 거짓말 때문에 2년의 삶을 낭비하다니. 왜 지금 저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까? 더 이상 이 죄책감을 안고 살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이가 살아있다면 그녀는 진짜 아빠와 함께 있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이재현 의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는 강남, 컨대사, 세봄 클리니카, 레네이서에서 일합니다. 최진우는 모든 정보를 적었다. 최나영 씨, 공식 진술에서 이 말을 다시 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정의를 위한 일이라면, 네. 그들은 최나영의 집을 나와 바로 세봄 클리닉으로 향했다. 김준호는 이재현 의사의 이야기를 듣기로 결심했다. 클리닉은 작았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다. 접수대에서 이재현 의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 중입니다. 약속을 잡으셨습니까? 급한 일입니다. 최진우는 탐정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오래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접수원은 불안해하며 의사를 부르러 갔다. 이재현 의사는 몇 분 후 나타났다. 50대쯤 되는 남자로 희끗희끗한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재현 의사님, 김지은 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김준호가 말했다. 의사는 몇 초간 얼어붙었다가 이내 자세를 고쳐 잡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최진우가 다가갔다. 최나영 씨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의사님. 이재현은 주위를 둘러봤다. 다른 환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을 봤다. 제 진료실에서 이야기합시다. 그들은 의사를 따라 클리닉 안쪽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진실입니다. 김준호가 말했다. 왜 제 전처가 제 딸이 세상을 떠났다고 위장하는 것을 도왔습니까? 보세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폭력적이고 그녀와 아이를 때린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상사진, 거짓 사진들. 저는 가족에게 손가락 하나 댄 적이 없습니다. 이재현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저에게 2천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해 볼 생각은 없었습니까? 그녀는 필사적으로 보였고 일시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몇 달 안에 아이를 부활시키고 다른 도시로 이사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게 2년 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한 후에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꿨고요. 더 이상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 소식을 들은 것은 1년 전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그녀가 부산 몬테레에서 한 남자와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남자요? 이름은 모릅니다. 다만 그가 돈이 많고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김준호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임수진은 지은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 그 남자를 잃는 대신 딸을 버리기로 선택한 것이다. 의사님, 당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2년 동안 제 삶을 망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후회합니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완전한 자백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최진우는 종이와 펜을 꺼냈다. 지금부터 작성해 주십시오. 이재현 의사가 자백서를 작성하는 동안 김준호는 그의 변호사 김민준 라이센시아도 프란시스코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김준호 씨, 이 자백서들로 임수진과 이 계획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고소할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제가 지금 원하는 것은 임수진을 찾아 이 모든 것을 직접 설명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조사관을 고용하여 그녀를 찾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준 변호사님.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전화 주세요. 김준호는 전화를 끊고 최진우에게 몸을 돌렸다.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습니까? 충분합니다. 최나영 씨와 이재현 의사의 증언으로 이 모든 사기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지은이를 돌볼 겁니다. 나머지는 차차 해결될 겁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김준호는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광경을 발견했다. 지은이, 지훈이, 그리고 한지숙 할머니가 거실에서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루나는 지은이의 발치에서 잠들어 있었다. 아빠, 지은이가 그를 안으러 달려왔다. 제가 그린 그림 보세요. 새로운 가족의 그림이었다. 김준호, 지은이, 지훈이, 한지숙 할머니, 루나가 모두 손을 잡고 집 앞에 서 있었다. 정말 아름답구나, 내 사랑. 한지숙 할머니가 사람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지훈이는 루나가 저를 어떻게 찾았는지 말해줬어요. 그 이야기는 어땠니?
루나가 아주 똑똑한 것 같아요. 이제 제 친구예요. 김준호는 지훈이와 한지숙 할머니를 감사함으로 바라봤다. 일주일 만에 그들은 지은이가 필요로 하는 가족이 되어 있었다. 한지숙 할머니,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김준호 사장님. 지은이는 아주 착한 아이예요.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민수 아주머니 집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고 그저 상황 때문에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지은이가 민수 아주머니가 항상 엄마가 곧 데리러 올 거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니? 지은이가 시선을 내렸다. 엄마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빠가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왜 그랬니, 내 사랑? 저는 항상 아빠를 기억했으니까요. 엄마가 아빠가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저는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김준호는 다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알았어? 눈을 감으면 아빠 향수 냄새와 잠들기 전에 불러주던 아빠 노래가 생각났어요. 그날 밤 모두 잠든 후에 김준호는 테라스에 앉아 일어난 모든 일을 생각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는 슬픔에 잠긴 채 파괴된 남자였다. 이제 그는 딸을 되찾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다. 임수진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했다. 김민수, 에스텔라, 또한 그리고 이 계획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 그의 전화가 울렸다. 김민준 변호사였다. 김준호 씨, 임수진을 찾아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부산에요. 의사가 말한 대로 박상민 마우리시오, 캐스티요이라는 사업가와 살고 있습니다.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내일 바로 그곳으로 갈 겁니다. 김준호 씨, 변호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가는 것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요, 김민준 변호사님. 그녀의 입에서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녀가 제 눈을 보고 왜 우리 딸을 버렸는지 설명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같이 가고 부산의 변호사도 한 분 동행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호는 전화를 끊고 방으로 올라갔다. 지은이는 침대에 올라와 있는 루나를 꼭 안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는 딸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아빠가 다 해결할 거야, 내 사랑. 다시는 아무도 우리를 헤어지게 할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김준호는 지은이에게 하루 동안 여행을 가야 하지만 곧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마,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엄마랑 이야기할 거야, 왜? 엄마가 거짓말한 것에 대해 사과했으면 좋겠어. 8살 아이의 지혜는 김준호를 놀라게 했다. 만약 엄마가 사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럼 더 이상 우리랑 같이 살 수 없어요. 한지숙 할머니가 가족은 서로를 돌보는 거라고 했어요. 김준호는 미소 지었다. 한지숙 할머니가 지은이에게 중요한 가치를 가르치고 있었다. 한지숙 할머니, 말이 맞아, 내 사랑. 그리고 너, 지훈이, 그리고 할머니는 나를 돌봐주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돌볼 거야. 그리고 루나도요. 그리고 루나도. 김준호는 오전 10시 비행기로 김민준 변호사와 이태환, 라이센시아도 리카르도, 멘데스 변호사와 함께 부산으로 향했다. 임수진의 주소는 부산의 고급 주택단지 프락소나미엔토 세라도에 있었고 큰 집들과 잘 가꾸어진 정원들이 있었다. 그들은 412호 검은색 고급차 엘리트 플레이트 에이도가 차고에 있는 하얀색 2층 집 앞에 멈췄다. 어떻게 접근할까요? 이태환 변호사가 물었다. 직설적으로요. 김준호가 말했다. 저는 답변을 원합니다. 그들은 초인종을 눌렀다. 가정부가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임수진 씨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임수진 사모님은 외출하셨습니다. 저녁에나 돌아오실 겁니다. 급한 일입니다. 기다려도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미리 전화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바로 그때 안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로사님, 누구세요? 40대 중반쯤 되는 키 크고 깔끔한 머리에 비싼 옷을 입은 남자가 문에 나타났다. 박상민 마우리시오, 캐스티요, 대표님 맞으시죠? 김민준 변호사가 물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는 변호사입니다. 임수진 씨와 소송건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박상민은 눈에 띄게 걱정스러워했다. 무슨 소송이요? 미성년자 유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태환 변호사가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임수진 씨가 여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준호가 다가섰다. 저는 김준호입니다. 그녀의 전 남편이자 김지은의 아버지입니다. 박상민은 창백해졌다. 임수진이 아이가 김준호가 그를 압박했다. 사고로 사망했다고 했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제 딸은 살아있고 2년 전에 엄마에게 버려졌습니다. 박상민은 불안하게 머리를 쓸어 넘겼다.
임수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김민준 변호사가 재차 물었다. 쇼핑몰에요. 하지만 보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제가 과부이고 딸을 사고로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아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울었어요.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박상민 대표님, 이태환 변호사가 다가섰다. 미성년자 유기에 가담하는 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맹세코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김준호는 주머니에서 지은 이 사진을 꺼냈다. 제 딸이 엄마랑 여기 와서 사는 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박상민은 사진을 보고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보세요, 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아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는 여기서 생활이 너무 바쁩니다. 일 때문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요. 아이에게는 좋지 않을 겁니다. 김준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박상민은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임수진은 딸 대신 그 관계를 선택한 것이다. 어느 쇼핑몰에 있습니까? 중앙북 쇼핑몰에요. 하지만 보세요. 그녀가 돌아오면 모든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 상황은 해결되어야 합니다. 쇼핑몰에서 그녀를 찾을 겁니다. 김민준 변호사가 말했다. 그들은 중앙북 쇼핑몰로 향했다. 이태환 변호사는 몇몇 연락처에 전화하여 주차장에서 임수진의 차를 찾아냈다. 여기 있네요. 번호판은 GTO 9821입니다. 그들은 차 근처에서 기다렸다. 2시간 후 임수진은 여러 쇼핑백을 들고 나타났다. 그들을 보자 쇼핑백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김준호, 안녕하세요 임수진 씨. 그녀는 달라져 있었다. 금발로 염색한 머리, 비싼 옷, 보석들, 완전히 새로운 사람 같았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설명을 들으러 왔어. 무슨 설명? 우리 딸, 김지은이 말이야. 기억해? 임수진은 변호사들을 그리고 다시 김준호를 바라봤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난 찾았어, 임수진. 민수 씨 집에서 우리 딸을 찾았다고. 임수진은 다리가 풀릴 듯 차에 기댔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더 잘 알잖아.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했어? 왜 우리 딸한테 이런 짓을 했어? 김준호, 나 설명할 수 있어. 그럼 설명해. 임수진은 사람들이 말다툼을 지켜보기 위해 멈춰서는 것을 보고 주위를 둘러봤다. 여기서는 안 돼. 좀 더 조용한 곳으로 가자. 그들은 푸드코트의 좀 더 한적한 구석으로 갔다. 말해. 김준호가 말했다. 김준호, 나 혼자였고 돈도 없고 지은이를 키우면서 이별 후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몰라. 너는 거의 딸을 보러 오지도 않았잖아. 그건 거짓말이야. 나는 매주 주말에 딸을 데려왔고 양육비도 꼬박꼬박 줬어.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어. 나는 내 삶을 재건하고 싶었고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싶었어. 그리고 그래서 우리 딸을 버렸어? 버린 게 아니야. 그녀가 목소리를 높였다. 민수 씨에게 잠시 맡긴 거야. 잠시? 2년이나 됐어, 임수진. 데리러 갈 생각이었어. 언제? 상황이 해결되면. 무슨 상황? 임수진이 시선을 내렸다. 박상민은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아. 아이가 없으면 나랑 같이 있겠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 딸 대신 그 남자를 선택했어?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 물론 쉽지. 김준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너는 우리 딸 대신 돈과 편안함을 선택했어. 너는 몰라. 나는 필사적이었어. 일도 구할 수 없었고 거의 쫓겨날 뻔했어. 박상민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제안했어. 그리고 지은이 상황을 위조하는 것이 그 새로운 삶의 일부였던 거네. 그게 내가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어. 내가 그냥 딸과 함께 사라지면 네가 나를 쫓아올 거였잖아. 나는 뭔가 확실한 것이 필요했어. 김준호는 그 말을 듣고 역겨움을 느꼈다.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는 있어? 2년 동안 내 딸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살았어. 미안해, 김준호.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의 해결책인 것 같았어. 누구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인데 너를 위한 거잖아. 그리고 지은이는 단 한 번이라도 딸을 생각해봤어? 그래. 그래서 민수 씨에게 맡겼어. 잘 보살펴 줄 거라고 알았으니까. 잘 보살펴줘? 김준호가 일어섰다. 딸은 매일 나를 그리워하며 울었어. 왜 아빠가 오지 않는지 물었어. 너는 우리 딸의 어린 시절을 파괴했어. 임수진은 울기 시작했다. 다 해결할 생각이었어, 김준호. 맹세해. 어떻게? 딸이 살아있는 채로 발견됐고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는 식으로 말이야.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했어? 모르겠어. 혼란스러웠어.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되돌리기가 더 어려워졌어. 김민준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임수진 씨, 당신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문서 위조,
미성년자 유기, 사기.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이태환 변호사가 말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김준호는 깊게 숨을 쉬었다. 나와 함께 딸을 보러 가야 해. 딸의 눈을 보고 용서를 빌어. 그리고 나서 양육권 포기 각서에 서명해. 뭐라고요? 너는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 모든 모성권을 포기하는 문서에 서명할 거야. 김준호, 그 아이는 제 딸이기도 해요. 내 딸이었지. 네가 딸을 버렸을 때 포기한 거야. 그럴 수 없어. 할 수 있고 할 거야. 만약 하지 않으면 나는 네가 저지른 모든 범죄로 너를 고소할 거야. 너는 몇 년 동안 감옥에서 보낼 거야. 임수진은 변호사들을 바라보며 어떤 지지라도 찾으려고 했다. 임수진 씨, 이태환 변호사가 말했다. 김준호 씨는 관대한 편입니다. 그가 가진 증거로 당신은 분명히 유죄 판결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문서에 서명하면 적어도 형사소송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요? 네. 김민준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김준호 씨가 조사와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모든 비용을 상환해야 할 겁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지금까지 약 5천만 원입니다. 임수진은 창백해졌다. 저는 그 돈이 없어요. 박상민 씨는 있죠. 김준호가 말했다. 그가 이 모든 상황의 수혜자였습니다. 그들은 박상민의 집으로 돌아갔고 박상민은 세부 사항을 듣고는 공포에 질렸다. 임수진,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어? 박상민, 미안해. 난 필사적이었어. 그리고 이제 나도 공범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협조하지 않으면요. 이태환 변호사가 말했다. 배상금을 지불하고 상황을 해결하는 데 협조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얼마요? 5천만 원입니다. 박상민은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는 임수진, 당신은 내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속였어. 더 이상 당신과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김준호는 임수진에게 거의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있었다. 딸, 관계, 편안한 삶. 하지만 그는 민수 씨 집에서 울면서 아빠가 왜 오지 않는지 묻던 지은이를 떠올렸다. 임수진, 우리랑 같이 갈 거야? 아니면 내가 지은이를 혼자 데리러 갈까? 같이 가요. 부산으로 돌아가는 길은 긴장감이 흘렀다. 임수진은 비행 내내 울었다. 김준호는 어떤 연민도 느끼지 못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밤이었다. 지은이는 지훈이와 거실에서 놀고 있다가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봤다. 아빠! 그녀는 그를 안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임수진을 보고는 혼란스러워하며 멈춰섰다. 엄마? 안녕, 내 사랑. 임수진은 지은이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왜 민수 아주머니 집에 저를 두고 갔어요? 임수진은 김준호를 바라보고 다시 딸을 바라봤다. 엄마가 아주 나쁜 짓을 했어, 지은아. 그리고 용서를 빌러 여기 왔어.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나요? 사랑해, 내 사랑. 항상 사랑할 거야. 하지만 아빠가 나보다 너를 더 잘 돌봐줘. 지은이는 둘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며 바라봤다.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살 수 있잖아요. 김준호는 임수진 옆에 무릎을 꿇었다. 지은아, 엄마는 이제 멀리 살 거야. 하지만 너는 나랑 지훈이랑 한지숙 할머니랑 여기 살 거야. 영원히요? 영원히. 지은이는 임수진을 바라봤다. 엄마, 저 보러 올 거예요? 임수진은 김준호를 바라봤고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어쩌면 네가 더 커지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알겠어요. 지은이는 놀라운 성숙함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듯 말했다. 임수진은 몇 분 동안 울면서 그녀를 안았다. 용서해줘, 내 사랑. 모든 것을 용서해줘. 저녁 식사 후 지은이가 지훈이와 노는 동안 김준호와 임수진은 모든 서류에 서명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모든 모성권을 포기했다. 김준호, 그녀는 떠나기 전에 말했다. 잘 보살펴줘. 항상 보살펴왔어. 문제는 네가 한 번도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야. 내가 모든 것을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럴 수 없어. 그리고 이제는 너무 늦었어. 임수진은 김준호와 지은이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그날 밤 모두 잠든 후에 김준호는 테라스에 앉아 지난 2주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되돌아봤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지훈이가 다가왔다. 김준호 사장님,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물론이지, 지훈아. 어떻게 임수진 씨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누가 용서했다고 했니? 하지만 지은이 앞에서 화를 내지 않으셨잖아요. 김준호는 미소 지었다. 아이는 매우 관찰력이 좋았다. 지훈아, 자식을 위해 하는 일들이 있어. 지은이 엄마에게 증오심을 보이는 것은 지은이에게 좋지 않을 거야. 이해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좋은 아빠예요.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배우고 있어. 그리고 계속 김준호 사장님이라고 불러도 될까? 그냥 아빠라고 부르는 건 어때? 지훈이는 활짝 웃었다. 아빠, 김준호는 그냥 아빠야. 이제 넌 내 아들이야, 지훈아. 그리고 지은이의 오빠고요? 그래, 너희는 남매야. 지훈이가 그를 안았다. 우리 가족을 구해줘서 고마워요. 너희가 내 가족을 구한 거야. 다음 몇 달 동안 새로운 가족은 완벽하게 적응했다. 지은이는 치료를 시작했고 조금씩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갔다. 지훈이는 더 좋은 학교에 등록했고 루나처럼 더 많은 동물들을 돕는 수의사가 되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한지숙 할머니는 지은이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할머니가 되었다. 그녀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인생 조언을 해주었다. 김준호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미소 지었다. 그의 회사는 번창했고 사랑과 애정을 찾을 수 있는 집으로 돌아갈 것을 알기에 일할 에너지가 넘쳤다. 루나는 공식적으로 가족의 개가 되었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는 것을 도왔다. 항상 지훈이와 함께였다. 1년 후 김준호는 지은이의 다시 태어난 날을 축하하기 위해 파티를 열었다. 모든 친구, 이웃, 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사람들을 초대했다. 간호사 최나영이 참석하여 지은이에게 직접 사과했다. 이재현 의사도 참석했고 의료 문서 위조에 맞서는 싸움의 동맹자가 되었다. 지은이를 돌봤던 김민수, 에스텔라도 초대되었다. 그녀는 아이의 이모 같은 존재가 되어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아빠, 지은이가 파티 중에 말했다. 저 연설해도 돼요? 물론이지. 내 사랑. 지은이는 의자에 올라가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특히 저를 찾아준 지훈 오빠와 루나, 그리고 저를 결코 포기하지 않은 아빠, 그리고 매일 저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한지숙 할머니께요. 모두 감격하여 박수를 쳤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배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은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가족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김준호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딸은 겪었던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현명하고 강한 아이가 되어 있었다. 밤에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가족은 거실에 모였다. 지훈아, 김준호가 말했다. 네가 묘지에서 나를 찾아왔을 때를 기억하니? 기억합니다. 무엇이 네가 지은이가 살아있다고 확신하게 만들었니? 루나요, 아빠. 루나는 절대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도 지은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지숙 할머니, 지훈이가 사업가와 큰 집에서 살게 됐다고 말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가 웃었다. 하지만 사장님을 만났을 때 사장님이 좋은 마음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저희는 항상 지훈이가 사람들을 돕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재능이요, 할머니? 지은이가 물었다. 따뜻한 마음의 선물이야, 얘야. 어떤 사람들은 너무 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고통을 보면 돕고 싶어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저도 그 재능을 갖고 싶어요. 지은이가 말했다. 이미 가지고 있어. 내 사랑. 김준호가 말했다. 엄마가 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용서했잖아. 그게 큰 마음을 가진 거야. 그리고 지훈 오빠와 루나가 다른 사람들을 찾는 걸 도와줄 수 있어요? 네가 좀 더 크면. 와, 정말 좋다. 우리는 영웅 가족이 될 거야. 모두 지은이의 순진함에 웃었다. 2년 후 지훈이는 15살이 되었고 수색에 도움이 되는 오토바이를 선물로 받았다. 이제 10살이 된 지은이는 이미 몇몇 간단한 수색에 동행하고 있었다. 김준호는 자신이 겪었던 것과 같은 상황을 겪는 가족들을 돕기 위해 재단 푼다시온 힘의 나을 설립했다. 김지은 재단은 이미 수십 가정을 다시 모이게 했다. 루나는 지역에서 유명해졌고 그녀의 공로로 여러 표창을 받았다. 지훈이는 실종자 사건에서 경찰의 어린이 고문 같은 존재가 되었다. 한지숙 할머니는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재단 업무를 조정하고 그곳에 나타나는 모든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김준호는 다시 삶을 바꿀 전화를 받았다. 네, 김준호 사장님. 저는 김미숙 커만단트, 비아트리스, 가르시아, 경감입니다. 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12살 소년이 자신의 15살 누나가 1년 전 실종 처리되었음에도 살아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지훈이와 매우 비슷합니다. 김준호는 미소 지었다. 아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민지우 디에게입니다. 민지우, 아이를 여기 집으로 데려오십시오. 저희가 아이와 이야기하겠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물론이죠. 우리 가족은 언제나 한 명의 아이를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민지우가 김준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지훈이는 즉시 아이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민지우, 내 누나 이름이 무엇이니? 민수연, 루치아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다고 확신하니? 네, 지난주 시장에서 봤어요. 하지만 제가 다가가려 하자 어떤 남자가 그녀를 데려갔어요. 지은이가 민지우에게 다가왔다. 걱정하지 마. 지훈 오빠랑 루나가 내 누나를 찾을 거야. 그들은 세상에서 최고야. 김준호는 그의 새로운 가족을 바라보며 가슴이 감사함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지훈이는 책임감 있고 결단력 있는 청년이 되어 있었다. 지은이는 강하고 너그러운 아이로 자라고 있었다. 한지숙 할머니는 모든 아이들이 가져야 할 할머니였다. 그리고 루나는 놀라운 후각과 황금 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가족들을 구하고 있었다. 민지우, 김준호가 말했다. 내 누나를 찾는 동안 우리와 함께 여기 지내는 건 어떠니? 정말요? 정말이야. 이 집은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열려 있어. 만약 누나를 찾지 못하면요? 우리가 찾을 거야. 지훈이가 자신 있게 말했다. 그리고 설령 늦더라도 여기에는 내 가족이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새 가족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제 누나를 원해요. 그리고 너는 내 누나를 가질 거야. 지은이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 가족도 가질 거야. 한 사람은 여러 가족을 가질 수 있어. 민지우는 그곳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준호는 건배를 했다. 점점 커지는 우리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다시 모을 모든 가족들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모두 함께 외쳤다. 루나는 승인의 표시로 짖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처럼.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무엇보다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제 막 시작하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3주 후, 루나는 도시 외곽에 버려진 집에서 민수연을 찾았다. 그녀는 부부에게 붙잡혀 식사 대신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다. 민지우와 민수연의 재회는 감동적이었다. 남매는 몇 시간 동안 함께 울었고 온 가족이 그들을 위로했다. 김준호 사장님, 민수연이 진정된 후 말했다. 민지우가 수색하는 동안 사장님들이 그를 돌봐줬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두 분 모두 계속 돌볼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낼 곳이 있습니까? 저희는 이모랑 살았는데 이모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저희를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도망쳤어요. 그리고 민지우가 저를 따라 도망쳤는데 저희가 길을 잃었어요. 김준호는 한지숙 할머니를 바라봤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적어도 정리될 때까지 저희와 함께 여기 지내는 건 어떠세요? 하지만 저희는 너무 많아서 폐가 될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지은이가 말했다. 가족이 많을수록 더 멋있어져요. 맞아요. 지훈이가 말했다. 저는 여기 혼자 왔는데 이제 아빠, 누나, 할머니, 심지어 강아지까지 있어요. 민수연과 민지우는 머물기로 했다. 다음 몇 달 동안 김준호의 집은 공식적으로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임시 보금자리가 되었다. 그는 상황을 합법화하고 집의 일부를 쉼터로 개조했다. 이제 집의 할머니라는 공식 직함을 가진 한지숙 할머니는 모든 아이들의 일상을 조정했다. 지훈이와 지은이는 어린아이들의 숙제를 도왔다. 루나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았다. 김준호는 그의 삶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성공적인 사업가였지만 외로웠던 그는 크고 행복한 가족의 아버지가 되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마당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던 중 뜻밖의 방문객을 맞았다. 김준호 사장님. 낯익은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그는 몸을 돌려 20대쯤 되는 젊은 여자를 문에서 봤다. 네, 제 이름은 이현지 페르난다입니다. 이현지. 사장님께서 실종된 사람들을 찾는데 도움을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김준호는 그녀를 안으로 초대했다. 그녀의 이름이 왠지 모르게 익숙하게 들렸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남동생을 찾고 있습니다. 이름은 이지훈 루이스 앙겔인데 모두 지훈이라고 부릅니다. 김준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지훈이요? 네, 3년 전에 제가 집을 나갔을 때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9살이었습니다. 이현지, 지훈이가 대화 소리를 듣고 거실 문에 나타났다. 이현지, 남매는 서로에게 달려가 울면서 포옹했다. 지훈아, 내 동생, 사방을 찾아다녔어. 이현지 누나,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김준호는
감동하여 그 광경을 지켜봤다. 순환이 완성되고 있었다. 그동안 어디 있었어? 지훈이가 누나에게 물었다. 내륙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했어. 거기서 2년 동안 돈을 모아서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 너를 찾으려고 했어. 그리고 왜 집을 나갔어? 우리 엄마의 남자친구. 그가 나를 때렸어.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도망쳤지만 너를 두고 싶지는 않았어. 괜찮아, 이현지 누나. 이제 우리 함께야. 이현지는 주위를 둘러보고 모든 아이들이 지켜보는 것을 봤다. 여기는 어떤 곳이야? 우리 집이에요. 김준호 아빠가 저희를 돌봐주세요. 김준호 아빠? 지훈이는 김준호를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아빠는 제가 혼자였을 때 저를 입양해 주셨어요. 저에게 가족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현지는 걱정스러운 듯 보였다. 아빠도 저를 받아주실까요, 이현지 씨? 김준호가 말했다. 지훈이를 그토록 착하고 너그럽게 키운 사람은 항상 우리 가족에게 자리가 있을 겁니다. 뭐라고요? 지훈이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법을 가르쳤다고, 재능이 있다면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이현지는 눈물 속에서 미소 지었다. 그 애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군요. 제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현지 누나. 그리고 매일 사용하고 있어요. 이현지 누나. 지은이가 다가왔다. 누나도 제 언니가 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받아준다면요? 물론 받아들여요. 모든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한지숙 할머니가 다가와 이현지를 안았다.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 얘야. 그날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준호는 온 가족을 수용하기 위해 새로 맞춘 큰 식탁을 둘러봤다. 이제 12명이었다. 그와 지은이, 지훈이, 이현지, 한지숙 할머니, 민수연, 민지우,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온 5명의 다른 아이들. 얘들아, 그가 말했다. 발표할 것이 있어. 모두 식사를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집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공식적으로 입양하기로 결정했어. 너희는 법적으로 내 자녀가 될 거야. 침묵은 몇 초 동안 이어졌다. 그러다 식탁은 환호성과 박수 갈채로 폭발했다. 정말요, 아빠? 지훈이가 물었다. 정말이야. 변호사님과 이미 이야기했어. 서류 문제만 남았어. 와, 저희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가장 어린 아이 중 한 명이 물었다. 뭐라고? 저도 김지은이라고 불러도 돼요? 김준호는 지은이를 바라봤고 지은이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너희는 모두 김씨가 될 거야. 이지훈 김씨. 지훈이가 소리쳤다. 이현지 김씨, 민수연 김씨, 민지우 김씨 모두 새 이름을 환호했다. 루나는요? 지은이가 물었다. 루나도 김씨가 될 거야. 김준호가 웃었다. 루나도 가족이니까. 루나는 결정을 승인하는 것처럼 짖었다. 2년 후 김지은 재단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김준호는 원래 회사를 그만두고 사회복지에 전념했다. 본관은 확장되어 이제 최대 20명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 이제 17살이 된 지훈이는 공식적으로 추적견 훈련사가 되었다. 12살이 된 지은이는 이미 길 잃은 아이들의 사건을 혼자 처리하고 있었다. 22살의 이현지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재단 내에 자신의 상담실을 열었다. 민수연은 버려진 아이들의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법학을 공부했다. 민지우는 중요한 신문사 기자로 일하며 사회 문제를 다루는 기사를 쓰고 있었다. 75세의 한지숙 할머니는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그녀의 사회복지 활동으로 여러 표창을 받았다. 루나는 이제 8살의 숙녀견이었지만 여전히 활동적이었고 재단에서 일하는 3마리의 강아지를 훈련시켰다. 어느 날 아침 김준호는 놀라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준호 사장님. 저는 임수진입니다. 김준호는 속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전처와 3년 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다. 무엇을 원합니까, 임수진 씨? 저는 사장님과 지은이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안 됩니다. 제발요, 김준호. 제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정말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한데요? 용서요. 김준호는 망설였다. 지은이는 항상 엄마에 대해 물었고 특히 다른 아이들이 친가족과 함께 있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랬다.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도, 산파울로에 있습니다. 저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떤 종류의 힘든 시간이요? 박상민이 저를 떠났어요. 제가 다른 일에 대해서도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혼자이고 아파요. 어디가 아픈데요? 위암이요. 의사들이 제게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어요. 김준호는 연민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정확히 무엇을 원합니까? 지은이와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화해하고 싶어요. 임수진 씨, 이것은 지은이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제발요, 김준호. 이게 제가 당신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김준호는 지은이를 생각했다. 지은이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항상 엄마가 잘 지내는지 물었다. 제가 지은이와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 지은이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면 여기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준호. 그날 밤, 김준호는 딸에게 엄마의 전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픈가요? 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심각하게 아파.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너를 만나고 싶어 해. 직접 사과하고 싶대. 지은이는 몇 분 동안 생각했다. 아빠, 한지숙 할머니가 항상 사람들을 용서해야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맞는 말이야. 그렇다면 저는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아빠는 제 옆에 있어주세요. 항상 내 옆에 있을 거야. 내 사랑. 다음 주 일요일, 임수진이 집 문에 나타났다. 김준호는 그녀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너무 말랐고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옷은 소박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 안녕하세요, 임수진. 들어오세요. 지은이는 거실에서 긴장하고 있었다. 엄마를 보자 달려가 안았다. 엄마, 내 예쁜 딸. 임수진은 울었다. 정말 많이 컸네. 엄마 너무 말랐어요. 잘 먹고 있어요? 지은이의 순진함은 김준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임수진은 여러 번 사과했고 자신이 얼마나 많이 잘못했는지 이제야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지은아, 엄마가 너를 버린 것에 대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용서해 줄게요, 엄마. 하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해 줄 거죠? 약속할게. 내 사랑. 하지만 어쩌면 엄마가 곧 떠나야 할지도 몰라. 어디로요? 김준호가 개입했다. 지은아, 엄마가 많이 아파. 어쩌면 곧 하늘나라로 갈지도 몰라. 지은이는 즉시 이해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엄마가 할아버지처럼 떠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내 사랑. 그렇다면 엄마가 떠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돌봐줄게요. 김준호는 펑펑 울고 있는 임수진을 바라봤다. 임수진 씨, 여기 머물고 싶습니까? 저희에게 손님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제가 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요. 지은이가 당신이 머물기를 원하고 저는 제 딸의 소원을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김준호. 고마워요. 임수진의 마지막 3개월은 지은이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거짓말이나 다른 의도 없이 진정한 엄마를 알게 되었다. 임수진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집의 다른 아이들을 돌보며 자신을 구속했다. 이야기를 들려주고 숙제를 돕고 자신의 인생 경험을 나누었다. 지훈이와 그녀는 용서와 두 번째 기회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다. 이현진은 그녀가 느끼는 죄책감을 처리하는 것을 도왔다. 한지숙 할머니는 그녀를 딸처럼 받아들였다. 임수진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사랑과 용서로 둘러싸여 있었다. 지은이가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내 천사. 항상 사랑했어. 그래서 너를 다치게 했을 때 너무 아팠어. 아프지 않았어요, 엄마. 왜냐하면 결국 모든 것이 잘 풀렸으니까요. 아빠를 되찾았고 큰 가족을 얻었고 게다가 엄마도 되찾았으니까요. 너는 정말 현명한 아이구나, 지은아. 한지숙 할머니가 사람들은 속으로 고통받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그 고통을 멈추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네, 한지숙 할머니는 정말 현명하시구나. 엄마, 하늘에 가면 할아버지께 제가 키스한다고 전해주세요. 물론이지, 내 사랑. 임수진은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며 자신이 버렸다가 되찾은 딸의 손을 잡았다. 장례식은 소박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다. 온 가족이 참석했고 재단의 아이들과 임수진이 마지막 몇 달 동안 도왔던 사람들도 함께했다. 지은이는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우리 엄마는 살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옳았어요. 저에게 삶을 주셨고 그 삶이 저를 아빠에게로, 우리 가족에게로, 여러분 모두에게로 이끌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일어난 모든 일에 감사해요. 장례식 후 김씨 가족의 집은 다시 평소처럼 돌아갔지만 마치 모든 상처가 마침내 치유된 것처럼 분위기에는 다른 평화가 있었다. 이제 48세가 된 김준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엄청난 감사함을 느꼈다. 외롭고 괴로웠던 남자에서 수십 명의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었고 수백 가정을 다시 모으게 한 조직의 설립자가 되었다. 18살이 된 지훈이는 수의학과에 입학하여 동물 구조 훈련을 전문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13살의 지은이는 이미 오빠의 발자취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22살의 이현진은 심리학을 전공하여
재단 내에 자신의 상담실을 열었다. 민수연은 버려진 아이들의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민지우는 사회 문제를 보도하는 유명 신문사의 기자였다. 76세의 한지숙 할머니는 민지우의 도움으로 회고록을 쓰고 있었다. 이 책의 수익금은 재단 확장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이었다. 이제 9살이 된 루나는 공식적으로 은퇴했지만 여전히 재단 활동에 동행하고 있었다. 그녀의 3마리 강아지 희망, 신념, 기적은 이제 조직의 공식견이었다. 어느 날 오후, 김준호는 마당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던 중 특별한 방문객을 맞았다. 김준호 사장님, 낯익은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그는 몸을 돌려 2년 동안 지은이를 돌봤던 김민수 씨를 봤다. 김민수 씨, 정말 반가운 놀라움이네요. 제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들고 말했다. 무엇입니까? 제 집에 남아있던 지은이의 물건들입니다. 그림들, 옷 몇 벌, 인형 하나요. 김준호는 지은이를 불렀고 그녀는 달려와 김민수 씨를 안았다. 민수 이모, 오랜만이에요. 안녕, 내 사랑. 내 추억들을 좀 가져왔어. 지은이는 상자를 열고 6살 때 그렸던 그림들,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인형, 그리고 옷 몇 벌을 발견했다. 아빠, 보세요. 그녀는 그림 하나를 보여주며 말했다. 제가 민수 이모 집에 있을 때 우리 가족을 이렇게 그렸어요. 김준호는 그림을 바라봤다. 큰 남자와 작은 여자아이가 나란히 서 있었다. 아래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나와 아빠라고 쓰여 있었다. 네가 나를 더 이상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도 항상 나를 그렸구나. 항상요, 아빠. 왜냐하면 제 마음속으로 아빠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김준호는 감동하여 딸을 안았다. 김민수 씨, 그가 말했다. 아이를 잘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준호 사장님. 그리고 제가 사장님 삶의 일부로 계속 남아있게 해주셔서요. 민수 이모는 항상 우리 가족의 일부일 겁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준호는 특별한 발표를 했다. 여러분께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아빠? 지훈이가 물었다. 김지은 재단이 다른 주로 확장하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가족들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대단해요. 민수연이 소리쳤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김준호가 계속했다. 이제 여러분이 책임을 맡을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지훈이는 동물훈련 부문을 총괄할 겁니다. 이현진은 심리치료 부서를 이끌 겁니다. 민수연은 졸업 후 법률 분야를 이끌 겁니다. 저는요, 아빠. 지은이가 물었다. 너는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 담당 이사가 될 거야. 아무도 아이들이 겪는 일을 너보다 더 잘 이해하지 못해. 한지숙 할머니는요? 민지우가 물었다. 할머니는 저희의 지혜 총괄 이사님이 되실 겁니다. 김준호가 웃었다. 할머니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한지숙 할머니는 앞치마로 눈물을 닦았다. 너희는 이 늙은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족이야. 그리고 저희는 저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족이에요. 지은이가 말했고 모두 웃었다. 5년 후 김지은 재단은 멕시코 12개 주에서 운영되었다. 김준호는 사회복지활동으로 여러 국내 및 국제 표창을 받았다. 수의학과를 졸업한 지은이는 국내 최고의 구조견 훈련사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다. 18세의 지은이는 심리학을 공부하며 아버지와 함께 재단을 총괄하고 있었다. 이현진은 자신의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남자친구도 있었다. 민수연은 막 졸업하여 버려진 아이들의 중요한 사건들을 여러 건 이겼다. 민지우는 중요한 신문사의 기자로 일하며 사회 문제를 보도하고 있었다. 81세의 한지숙 할머니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집에 살면서 그녀가 키웠던 모든 손주들의 매일 방문을 받고 있었다. 루나는 작년에 12살로 사랑 속의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강아지들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이미 3세대 강아지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다. 원래 집은 재단의 본부가 되어 항상 아이들, 가족들, 자원봉사자들로 가득했다. 어느 날 아침, 김준호는 사무실에서 감동적인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준호 사장님. 저는 김철수 만호입니다. 저 기억하시죠? 김준호는 몇 초 동안 생각했다. 김철수 씨, 제가 전에 살던 동네 빵집의 김철수 씨 맞으시죠? 정확합니다, 사장님. 어제 사장님에 대한 TV 보도를 봤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수 씨. 사장님, 제가 전화드린 이유는 제 손주가 2주 전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찾지 못하고 있어요. 주소를 알려주시면 어떠세요? 저희는 오늘 바로 가겠습니다. 김준호는 지훈이와 지은이를 불렀다. 얘들아, 새로운 사건이 생겼어. 어디요, 아빠? 지은이가 물었다.
우리 옛날 동네 빵집 김철수 아저씨야. 아빠가 묘지에 갈 때마다 항상 인사해주던 김철수 아저씨요. 지훈이가 물었다. 맞아, 그럼 지금 가요. 지은이가 말했다. 그분은 항상 우리 가족에게 친절하셨어요. 그들은 루나의 딸 중 가장 경험이 많은 개 희망을 데리고 동네로 향했다. 김철수 씨는 울면서 그들을 맞았다. 김준호 사장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현이, 토니토가 동네 공원에서 놀다가 사라졌어요. 겨우 6살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디서 목격되었습니까? 저기 길모퉁이 공원에서요. 빨지 않은 옷이 있습니까? 전날 입었던 티셔츠가 있습니다. 희망은 티셔츠 냄새를 맡고 즉시 관심을 보였다. 찾았어요. 지훈이가 말했다. 희망아, 찾아. 걔는 몇 개의 거리를 따라가다 가끔 멈춰 냄새를 맡았다. 1시간 후 낡은 집 앞에 멈춰 섰다. 여기에요. 지훈이가 말했다. 확실해요? 희망이는 확실할 때만 멈춰요. 그들은 문을 두드렸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실종된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 아이는 없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안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저 마당에서 놀아도 돼요? 도현아, 김준호가 소리쳤다. 도현아, 할아버지 김철수 아저씨가 너를 찾으러 우리를 보냈어. 김철수 할아버지? 아이가 달려나왔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집에서 너를 기다리고 계셔, 챔피언. 지은이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굽히며 말했다. 여자는 도현이가 나가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지훈이가 부드럽게 그녀를 막았다. 아주머니, 이 아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이는 길에서 길을 잃었어요. 저는 그냥 돌봐주고 있었어요.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2주 동안요. 저는 누구를 찾아야 할지 몰랐어요. 김준호는 도현이를 품에 안았다. 괜찮아, 챔피언? 네. 이숙자 할머니, 아부엘라 엘레나가 저에게 밥을 주시고 TV를 보게 해주셨어요.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니? 할머니가 김철수 할아버지가 여행을 가셨고 돌아오시면 저를 데리러 오실 거라고 했어요. 김준호는 여자를 바라봤고 여자는 시선을 내렸다. 이숙자 할머니, 가족들은 필사적으로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집에 아이가 있는 것이 그리웠어요. 제 손주들은 멀리 살고 저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아요. 김준호는 여자에게 연민을 느꼈다. 이숙자 할머니, 저희 재단을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에게는 아주머니처럼 자애로운 할머니를 원할 아이들이 많습니다. 정말요? 정말입니다. 하지만 먼저 도현이를 김철수 할아버지에게 데려다 줘야 합니다. 김철수 씨와 도현이의 재회는 감동적이었다. 노인은 손주를 안고 안도감에 울었다. 김준호 사장님, 제가 어떻게...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김철수 씨. 우리는 평생 이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숙자 할머니는요? 어떻게 될까요? 그분도 도와드릴 겁니다. 그분은 그저 가족이 그리웠던 것뿐입니다. 일주일 후, 이숙자 할머니는 재단에서 어린아이들을 돕고 다시 유용함을 느끼고 있었다. 도현이는 정기적으로 그녀를 방문하며 이숙자 할머니라고 불렀다. 김준호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삶이 어떻게 선의의 사슬이 되었는지 생각했다. 길 잃은 아이가 한 가족을 만들었다. 그 가족은 수십 개의 다른 가족으로 증식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은 전국적으로 사랑을 전파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마당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던 중 지은이가 다가왔다. 아빠,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언제든지. 내 사랑. 아빠는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이 있으세요? 김준호는 몇 초 동안 생각했다. 아니, 지은아. 나쁜 순간들도 후회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 순간들을 통해 좋은 순간들의 가치를 알게 됐으니까. 네가 떠났다고 생각하며 슬펐던 시간도 후회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 시간들이 네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줬으니까. 그리고 엄마는 저를 버린 것을 후회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마지막 몇 달 동안 엄마가 얼마나 많이 잘못했는지 이해했다는 것을 봤어. 아빠, 가끔 엄마 생각이 나고 화가 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만약 엄마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지훈이를 찾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지훈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아이들을 찾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한지숙 할머니는 큰 가족을 가지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루나는 유명해지지 못했을 거야. 김준호는 딸의 지혜에 미소 지었다. 그럼 모든 것이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니? 네, 그런 것 같아요. 한지숙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시길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나쁜 일들을 좋은 일로 바꿔주신대요. 그리고 너는 믿음이 있니? 네, 우리 가족에 대한 믿음, 우리 일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것이라는 믿음이요. 김준호는 지은이를 안았다. 나도 너에 대한 믿음이 있어. 우리 가족에 대한 믿음,
우리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어. 아빠, 응, 고맙습니다. 왜? 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네가 고마워, 내 사랑. 아빠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니까. 그날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준호는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무슨 소식이에요, 아빠? 민수연이 말했다. 우리 이야기를 담은 책을 쓸까 생각 중이야.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민수연이 말했다. 하지만 모두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지훈이는 개들과의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은이는 길 잃은 아이였을 때의 경험에 대해, 이현진은 심리적인 측면에 대해, 민수연은 법률적인 측면에 대해, 그리고 저는요, 아빠. 민지우가 물었다. 너는 글 쓰는 걸 도울 거야. 너는 기자잖아. 글쓰기 기술을 더 잘 알지. 한지숙 할머니는요? 지은이가 물었다. 할머니는 삶의 지혜와 마음으로 가족을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거야. 책 제목은 무엇이 될까요? 지훈이가 알고 싶어 했다. 김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사장님, 따님은 살아있습니다. 거짓말이 어떻게 사랑으로 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완벽해요. 한지숙 할머니가 말했다. 정확히 여기서 일어난 일이에요. 2년 후 책은 출판되어 전국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재단 확장에 사용되었다. 김준호는 여러 대학과 국제 행사에서 강연에 초대되었다. 그는 항상 가족 구성원 한 명을 데리고 가서 그 일이 단합의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김지은 재단은 이미 1000개 이상의 가정을 다시 모이게 했고 3000명의 아이들을 직접 도왔다. 지훈이와 개들이 개발한 방법은 대학에서 연구되고 있었고 전 세계 여러 조직에서 채택되고 있었다. 김준호와 지은이가 제외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 재단 본부에서 큰 파티를 열었다. 조직에 의해 다시 모인 수백 가정이 참석했다. 관계자, 기자, 자원봉사자, 기부자들도 함께했다. 김준호는 무대에 올라 연설을 했다. 10년 전, 저는 상실의 고통에 파괴된 남자였습니다. 제 삶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보니 수백 개의 가족이 다시 모였고 수천 명의 아이들이 행복하며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삶을 바치고 있습니다. 청중은 박수 갈채를 보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몇몇 아주 특별한 사람들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묘지에서 절망에 빠진 낯선 사람에게 다가갈 용기를 가졌던 지훈이, 가족은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신 한지숙 할머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 소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조건 없이 사랑할 힘을 찾았던 지은이, 김준호는 감격하여 잠시 멈췄다. 이 10년 동안 제가 배운 한 가지 교훈은 아름다운 것으로 변할 수 없는 나쁜 상황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는 큰 고통은 없으며 재건될 수 없는 깨진 가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청중은 몇 분 동안 기립박수를 보냈다. 지훈이가 무대에 올라 김준호를 안았다. 아빠, 제가 그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진 아이였을 때 저를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가 고마워. 내 삶을 구해줘서 아들아. 지은이도 무대에 올라왔다. 아빠, 제가 어렸을 때 길을 잃었을 때 언젠가 아빠가 저를 찾아줄 거라고 항상 꿈꿨어요. 제가 몰랐던 것은 아빠가 저를 찾았을 때 우리가 온 가족을 찾게 될 거라는 것이었어요. 이현지, 민수연, 민지우, 그리고 다른 모든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왔다. 이제 83세였지만 여전히 굳건한 한지숙 할머니는 장식된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지은이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한지숙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지만 목소리는 굳건했다. 83세가 되어 삶이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지난 10년이 제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돌보면 늙는 것이 아니라 젊어진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청중은 웃고 박수를 쳤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가족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다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랑으로 다시 모였고 사랑은 항상 길을 찾습니다. 파티 후 가족은 집에서 더 친밀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모였다. 김준호는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거실을 둘러보며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여러분, 그가 말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데요, 아빠? 지훈이가 물었다. 여러분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아빠, 그럴 필요 없어요. 지은이가 시작했다. 아니, 필요해. 지훈아, 용기는 나이에 상관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고마워. 지훈아, 사랑이 항상 증오를 이긴다는 것을 보여줘서 고마워. 한지숙 할머니,
지혜는 나이가 아니라 마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김준호는 다른 자녀들에게 몸을 돌렸다. 이현지, 용서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을 보여줘서 고마워. 민수연, 정의는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복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고마워. 민지우, 진실은 민감하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서 고마워. 그는 집의 다른 모든 아이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너희들, 내 마음의 아이들아. 가족은 매일 작은 애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고마워. 루나와 그 강아지들은요? 가장 어린 아이 중 한 명이 물었다. 아, 그래. 김준호가 미소 지었다. 루나, 사랑은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고마워. 희망, 신념, 기적, 엄마의 일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계속해줘서 고마워. 3마리의 강아지는 감사함을 이해하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이제 한지숙 할머니가 말했다. 제가 감사할 차례입니다. 무엇을요, 할머니? 하나님, 저에게 다시 행복할 2번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늙은이가 꿈꿀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말했다. 그날 밤 모든 아이들이 잠든 후에 김준호, 지훈이, 지은이는 테라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빠, 지훈이가 말했다. 가끔 아직도 일어난 모든 일이 믿기지 않아요. 왜, 아들아? 어렸을 때 저는 혼자 외롭게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거대한 가족과 제가 사랑하는 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요, 지은이가 말했다. 가끔 아직도 민수 이모 집에서 누가 저를 찾으러 오기를 기다리는 꿈을 꿔요. 그러다 깨어나면 아빠와 오빠와 함께 여기 있다는 것을 보고 다시 기뻐져요. 이 모든 것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니? 김준호가 물었다. 무엇인데요, 아빠? 우리 이야기는 아직 쓰이고 있다는 거야. 10년 후에는 훨씬 더 많은 가족들을 도왔을 거야. 너희는 어른이 되어 있을 거고 어쩌면 너희만의 자녀가 있을 거고 재단은 훨씬 더 커져 있을 거야. 한지숙 할머니는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항상 그랬듯이 여기 계시면서 우리를 축복하고 조언해 주실 거야, 아빠. 지훈이가 말했다. 제가 한 가지 말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이현지 누나가 어렸을 때 저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줬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누나는 재능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오늘 저는 제 재능이 길 잃은 사람들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아빠와 지은이를 찾아 우리 가족을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요. 그럼 제 재능은 무엇이에요, 지훈 오빠? 지은이가 물었다. 내 재능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금방 집처럼 편안함을 느껴. 아빠의 재능은요? 지훈이가 잠시 생각했다. 아빠의 재능은 고통을 사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빠는 지은이를 잃은 고통을 수백 명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바꾸셨어요. 김준호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고맙다, 아들아. 그게 누군가 나에게 해준 가장 큰 칭찬이야. 아빠, 지은이가 말했다. 우리 전통 하나 만들까요? 무슨 전통? 매년 지훈 오빠가 저를 찾은 날, 여기에 와서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좋은 일들에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드는 생각이야. 우리 김씨 가족 감사의 날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우리가 한 해 동안 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자. 지훈이가 제안했다. 완벽해. 우리 첫 공식 전통이야. 그들은 잠시 더 침묵 속에 별들을 바라봤다. 아빠, 지훈이가 말했다. 하늘 어딘가에서 루나와 임수진 씨가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준호는 아들의 순진함에 미소 지었다. 그렇다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제 누나 이현지도 그곳에 있나요? 지훈이가 물었다. 뭐라고? 이현지 누나요? 지은이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아, 맞아. 너희는 그 이야기를 모르는구나. 지훈이가 말했다. 제가 어렸을 때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아기 누나가 있었어요. 정말요? 지은이가 감격했다. 정말이야. 이름도 이현지였어. 그래서 제 큰 누나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똑같은 이름을 지어줬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다. 김준호가 말했다. 그 모든 분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확신해. 아빠, 지은이가 말했다. 고백 하나 해도 돼요? 언제든지, 내 사랑. 가끔 엄마가 그리워요. 저를 버린 엄마가 아니라 마지막 몇 달 동안 아이들을 돌봐줬던 엄마가요. 그리워하는 건 당연해, 지은아. 내가 착한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야. 아빠는 엄마가 그리워요? 나는 마지막에 변했던 사람, 후회하고 실수를 만회하려 했던 사람이 그리워. 지훈 오빠, 지은이가 말했다. 저희를 만나기 전의 삶이 그리워요? 지훈이는 잠시 생각했다.
이현지 누나를 찾으려 했던 희망은 그리워요. 하지만 혼자였던 것은 그립지 않아요. 아빠와 누나가 꿈꾸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가족을 저에게 주셨으니까요. 김준호는 그의 두 자녀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평화를 느꼈다. 너희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니? 그들이 함께 물었다. 너희가 겪었던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로 자랐다는 거야. 그건 너희에게 아주 강한 내면의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 그건 아빠에게서 배웠어요. 지훈이가 말했다. 그리고 한지숙 할머니에게서도요. 지은이가 덧붙였다. 아니, 얘들아, 그건 이미 너희 안에 있었어. 나는 그저 꽃을 피우는 것을 도왔을 뿐이야. 그날 새벽, 마침내 잠자리에 들기 전 김준호는 방들을 지나며 모든 아이들이 잘 있는지 확인했다. 지은이 방에서는 그녀가 루나의 강아지 중 한 마리를 안고 잠들어 있었다. 지훈이 방에서는 그가 아직 공부하고 있었고 개 훈련 학회에 대비하고 있었다. 한지숙 할머니 방에서는 그녀가 미소 지으며 잠들어 있었다. 김준호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잠들기 전에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지훈이가 가족이 다시 모인 날, 지은이를 찾았을 때 찍은 첫 가족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모든 사람들은 행복했지만 아직 의심스러웠다. 마치 그 상황이 진짜라고 믿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 10년 후 그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한 가족이었다. 김준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침대에 누웠다. 잠들기 전 그는 조용히 기도했다. 다시 아버지가 될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은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극조차도 가장 큰 축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김준호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깨어났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온 가족이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깜짝이야, 아빠.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모두 소리쳤다. 무슨 깜짝이야. 첫 감사의 날을 특별한 아침 식사로 축하하기로 했어요. 이현지가 설명했다. 하지만 감사의 날은 내일이잖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다. 전통을 시작하는 게 너무 설리서요. 김준호는 풍성한 식탁과 모인 가족들을 둘러봤다. 루나의 손녀 루나 3세가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다. 한지숙 할머니는 어린아이들의 도움을 받아 접시를 정리하고 있었다. 지훈이와 이현지는 재단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민수연과 민지우는 인식 개선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었고, 지은이, 그의 길 잃었다가 찾은 딸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을 조정하고 있었다. 여러분, 김준호가 감격하여 말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아빠. 제가 모든 것을 다시 살아야 한다면 정확히 똑같이 살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통의 순간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고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니까요. 아빠, 지훈이가 말했다. 저희가 아빠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또 다른 깜짝 선물이라고? 지은이가 작곡한 노래예요. 아빠에게 불러주고 싶대요. 지은이는 얼굴이 빨개져 부끄러워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노래예요. 불러봐, 딸. 지은이는 목을 가다듬고 그녀의 달콤한 목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다. 옛날에 아빠가 작은 딸을 잃었네. 매일 밤낮으로 딸 생각에 울었네. 착한 마음 가진 아이가 말했네. 울지 마요. 딸은 살아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시작됐네. 많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은 자랐네. 오늘은 많지만 사랑은 나뉘지 않았네. 오히려 많아졌지. 더 많아졌지. 마음의 가족, 진정한 가족, 사랑이 만든 가족. 노래가 끝났을 때 모두 감격하여 울고 있었다. 지은아, 정말 아름다운 노래구나. 김준호가 딸을 안으며 말했다. 우리 공식 노래예요, 아빠. 김씨 가족의 노래. 완벽해.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완전한 가족이야. 집도 있고, 전통도 있고, 음악도 있고, 많은 기적도 있어. 그리고 강아지도요. 가장 어린 아이 중 한 명이 소리쳤다. 그리고 강아지도. 김준호가 웃었다. 이야기 끝. 이제 알려주세요, 김준호, 지훈이, 그리고 지은이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이 정말 가족을 다시 모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심이 담긴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이와 같은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In the file text, plain.